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으로 알려진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죠. 광주 인하학교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송 내용은 이런데요. 인하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관리 부실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소송한다.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하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황수철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패소 판결이 나서 많이 아쉬우실 것 같네요. 네. 영화 도가니로 인해서 이번 사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됐었는데 네. 먼저 이 인하학교 성폭행 사건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고요.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광주 인하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예, 약 90년대 중반부터 2005년까지 이제 장기간 동안 이제 장애 학생을 교직원이나 교사들이 그 성폭력을 장기간 동안 한 적이 있고요. 예. 이 사건이 2005년 6월에 그 어떤 교사의 양심 선언으로 이제 폭로가 되었고 그해 이제 PD 수첩이 제작 MBC PD 수첩에서 방영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2006년도에 인권위원 조사까지 이어졌고 2009년에는 이제 소설가 공지영 씨가 그 도가니라는 작품으로 소설을 발표했고요. 예. 2010년에 다시 이제 시설 내에서 학생 간의 성폭력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에 이제 결국 영화 도가니가 제작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예. 당시 가해자들이 가벼운 형량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참 비난의 목소리가 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재수사는 언제 시작이 됐죠? 예, 그 2005년 그 처음에 많이 파장을 일으켰을 때는 예. 그 형사사건 진행이 되어서 그런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렇게 자꾸 바뀐다거나 아니면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교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요. 행정실장의 경우에는 징역 1년 8개월밖에 안 받았습니다. 2011년에 이제 영화가 개봉되고 많이 이제 국민들 서명 운동까지 하게 되면서 예. 이제 재수사를 다시 시작했고요. 1심에서 그 행정실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와 상고를 통해서 징역 8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소송은 어떻게 내게 되신 건가요? 예,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가해자를 직접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아니었고요. 예. 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국가에 어떤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국가배상 소송이었습니다. 예. 2006년도와 2011년도 인권위원회 그 보고서를 보면은 모든 이 시설의 그 재원이나 네. 운영 자금이나 이제 또 법령상으로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게 확인이 되어서 그렇다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의 책임을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네. 2012년 3월에 그렇게 국가배상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하학교 성폭력 피해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 한마디로 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냈다고요? 예. 예. 어떤 이유인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 큰 쟁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일단 그 소멸시효 경과 문제인데 예. 2005년 6월에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배상법상 그 소멸시효 5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모두 소멸시효로 바로 그냥 기각을 해버렸고요. 예. 2010년에 그 시설 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건과 국가의 관리감독 그 과실 간의 그런 인과관계가 직접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또 후견인 미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후견인 미지정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교육권 학습권 침해 문제는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다들 기각했는 사안입니다. 예.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그 시효가 경과가 됐다 하는 이야기고 한 가지는 네. 그리고 또 재판부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장애인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법령상으로 다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한테 있거든요. 예. 하지만은 이제 그런 시설 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마치 개인 간의 일탈처럼 딱 그렇게만 하고 자기는 이제 국가는 빠져버리는 그 좀 약간 무책임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국가도 분명히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다 하는 말씀이신데 네.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네. 뭐 인정을 한 판례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적인 책임을 예. 인정한 판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면 네. 나름 또 큰 의미가 있는 판례가 될 뻔했는데 예. 그렇지 못했네요. 예. 네, 저희도 처음에 이제 쉽지 않을 걸 예상하고 들어갔거든요. 예. 이런 또 이 판결이 만약에 저희가 인용이 된다면은 좀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클 거고 또 이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소송도 빗발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어쨌든 장애인 보호라는 점은 한 국가의 그 인권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점이 꼭 확인돼야 된다는 점에서 저희가 또 의미를 부여하고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비슷한 소송이 아마 빗받쳤을 거다 하는 말씀도 하셨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또 비슷한 일이 국가의 책임이 확인해진다면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비슷한 일이 또 많다 하는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많죠. 네. 잘 아시는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도 비슷한 사건이고요. 예. 지금 검색만 해봐도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봐도 천안 도가니 사건, 뭐 부산 도가니 사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참 이 장애인 약자인데 말이죠. 사회적인 약자인데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말씀대로. 네. 예. 네, 여기는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보세요? 변호인께서는. 일단은 장애인 수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굉장히 폐쇄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 말을 한마디로 외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요. 예. 또나 또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많이 부족하고 아직은 예. 왜냐하면 본인의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부족한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예. 그냥 가해자 입장에서는 금방 굴복한다는 인식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그 도가니 사건 이후에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 없애는 네. 뭐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잖아요. 성폭력 네네.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걸로, 그러니까 제재 조치가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좀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보세요? 예,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예. 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는 진짜 공소시효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장애인을 범죄, 상대로 한 범죄 입증하기도 어렵고 수사하기도 어렵고 뭐 참 변호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가니권 관련해서도 어떤 예. 직접적인 예가 있었어요. 예. 2005년도 처음에 수사했을 때는 그냥 예. 일반인 피해자의 기준처럼 완전 그냥 그 기준을 엄격하게 들이대서 예. 왜 자기가 그렇게 큰 성폭력 피해를 당해놓고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그 진술이 변경되냐 이러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막 이렇게 좀 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예. 사건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2011년도 재조사할 때 저희도 의견서를 넣었지만은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 굉장한 배려를 요구를 했고 법원에서도 이제 배려를 많이 받아주셔가지고 예. 증거의 신빙성을 많이 인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수사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범죄가 네.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최선입니다. 예. 항소 계획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네. 결과가 달라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하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인 황수철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